안녕하십니까, 깡패시사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밝혀둡니다. 저는 우파 보수의 입장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한 사람입니다. 진보 좌파 성향이신 분들은 듣기 거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신과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무작위 악의적인 신고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99%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이 오래된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2차 회담 결렬 이후에 김정은의 향후 행동 계획이 담긴 공식 성명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예고를 했는데요.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중단도 고려하고 있고 핵실험 중단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협상장을 나가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이기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회담 중재를 위해 힘쓸 게 아니라 우리의 동맹 국가인 미국과 힘을 더 합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강도적인 비난을 하고도 미국 트럼프와의 관계는 신기하다 못해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북한 최선희는 지난 15일 평양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최선희는 김정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깊이 실망했다며 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가 다시 이런 기차 여행을 해야겠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차 여행을 선택한 건 김정은 본인이지 누가 기차를 타고 오라고 했나요? 기차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한 게 힘들었다는 또 다른 반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분명한 것은 미국이 이번에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것이며, 미국의 강도 같은 태도는 결국 상황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매번 하는 협박이라 이제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게 사실이지만, 북한이 쉽게 미사일 발사나 도발을 쉽게 할 수 없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 자신들은 지난 15개월간 핵실험을 중단하는 성의를 보였으므로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대화를 이어갈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북한 최선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으며, 다만 확대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보좌관이 비난의 표적이 됐습니다. 북한 최선희는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의 적대감과 불신을 만들었고, 회담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내놓은 발언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고 궁합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평가했는데, 이건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만남의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를 손짓하기보다는 최고 지도자가 직접 결단할 것이라는 예고장을 보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 속에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간다는 말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새로운 길의 공식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의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약속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무력 행사 또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협박입니다. 근데 이걸 왜 쉽게 실행을 못하느냐?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미국의 제재 해지가 없는 계속된 압박 속에서 미사일 발사나 무력 시험을 행하게 된다면 더욱 고립될 건 본인들 스스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해지면 중국과 러시아를 기술적 파트너로 삼아
자신들의 페이스에 맞춰 비핵화에 나서고 단계별로 제재 완화와 경제 협력을 진전시키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내다본 전문가도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2017년 9월 미국을 향해 한 차례 공식 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고, 김정은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하며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거나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 이후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오전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했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이라는 고립되고 폐쇄적인 나라 체제의 특성상 최고 지도자의 발표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김정은의 발언은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보다 위에 있다며 김정은은 이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최선희의 발언만으로는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다고 보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먼저 외무성 대변인 담화나 리용호 외무상의 성명을 통해 수준을 조절하며 미국과 조율에 나서고, 그래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위성이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 수준을 높이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예상이 들며, 김정은의 공식 입장 변화는 최후에 나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성명 발표를 예고까지 했기 때문에 중대한 입장 변화가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통일연구실장은 북한 입장에서 미국이 계속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등 탐탁지 않다면 협상 구도를 깨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으며, 4월 초로 예정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 이전에 국무위원장 명의의 공식 성명을 내고 회의를 통해 새로운 노선을 관철시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영호 전 북한 공사는 18일 북한이 김정인을 명실상부한 국가 수반으로 올리기 위한 헌법 수정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고 분석했는데요. 또 당분간 김정은이 핵이나 미사일 시험 재개 발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 같지 않고 수령 신격화나 신비화 작업 중단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명목상 원수는 김영남입니다. 2019년 3월 11일 월요일부터 3월 17일 일요일까지 노동신문, 중앙TV 등 북한 언론 동향을 살펴본 데 의하면 주목되는 점이 있다며 세 가지를 거론했습니다. 김정은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북한 역사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며 북한이 내달 초 진행되는 제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계기로 김정은의 직위와 관련한 헌법 수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헌법상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것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다며 해외에 북한 대사가 파견될 때 상주국 국가수반에게 봉정할 신임장도 김영남이 발급하고, 다른 나라 대사들이 북한으로 파견되어 올 때도 국가의 국가수반을 김영남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헌법에 대외적으로 김영남이 북한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다른 나라에 북한의 국가수반이 김정은이라는 공식 문건을 보낼 수 없어 서방나라 국가수반들은 김정은이 아니라 김영남 앞으로 이례적인 축전이나 서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패단을 바로잡기 위해 북한은 이번 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의 직책인 국무위원장의 직책이든 혹은 다른 직책을 새로 만들든 김정은이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헌법에 반영하는 방향에서 개정하려 하지 않는가 생각된다라며, 그렇게 되면 김영남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은 폐지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1970년대 김일성의 주석제를 다시 도입하는 격으로 서양에서 유학한 김정은이 서양국가 대통령이 국회의원직을 겸직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북한 헌법에서도 국가수반이 대의원직을 겸직하는 제도를 없애려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김정은을 헌법적으로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명기하는 것은 다국적 합의로 체결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서명할
김정은의 헌법적 직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공정이다라는 점 때문이라도 헌법을 수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7일까지 노동신문이나 중앙TV 등 공식 매체들은 물론 우리 민족길이나 평양방송 등 대형 매체들도 최선희의 대미 강경 기자회견 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김정은의 핵 또는 미사일 시험 재개 입장 발표가 당장 나올 기미는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로는 북한 언론들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차분히 보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정은이 나서 뜬금없이 핵이나 미사일 시험 재개 입장을 발표하게 되면 북한 인민들이 심리적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최선희의 입을 통해 대미 압박의 공세를 높이면서도 동시에 협상판을 깨지 않으려는 북한 나름의 전술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도 김정은이 당장 참여할 가능성이 적은 이유로 꼽았습니다. 지난 3월 6일 김정은이 보낸 서한에서 수령을 신비화하지 말라고 했으나 그 후 북한 언론들은 매일 김정은의 서한 내용을 심화시키는 논설들과 기사들을 발표하면서도 오히려 김씨 일가에 대한 위대성 교양에 더 힘을 집중하고 있다며 수령 신격화나 신비화는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고 김정은 신격화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면으로 떠올라 더 공격적이고 강한 전술을 구상 중인데 우리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절대 비핵화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저는 오늘도 응원합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목소리를 응원하고 지켜봐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